일제시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던 민족 열사들,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생각나는 시절입니다. 독립운동가 선열들과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많은 투쟁을 하셨던 우리 열사들을 위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봉지는 간대롭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인 사회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로컬 푸드 관련해서 푸드 플랜 교육 그쪽 회의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부득이 더듬거리는 제가 부득이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저만의 인물이 우리 촛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이 한일 관계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매우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 전략 물자들에 대한 일본 제재들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 가지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파장들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묶이면서 또 이제 이전에 일본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엮여있던 이런 산업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해보도록 하는 또 시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한 708조 원 정도, 그죠? 708억 불, 708억 불이죠. 708조입니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럽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도 240억 불, 그러면 한 25조, 6조 정도의 대일 무역 적자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해에 한 100억 불 정도의 경상도 적자가 나 있다, 흑자가 나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한국이 메꿔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 산업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죠. 아래 우리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 보이스톡, 그죠?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하나가 전화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영문 이름 비슷하고 뒤에는 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지? 혹시 국제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아닐까? 하고는 이따가 이제 망설이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딱 눌렀어요. 눌렀더니 형님 접니다 하고 반가운 목소리, 우리 후배가 이제 김이 아니라 정입니다. 뒤가 정. 근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세계적 다국적 기업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뭐 그래서 알만한 우리가 다 알만한 뭐 코카콜라도 그중에 있고 그리고 예전에 왔을 때 하는 이야기는 형님 제가 코카콜라 지사장으로 오늘 내 꿈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는 또 이제 좀 우리가 알만한 미국의 대형 유통 기업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의 그 총 책임자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본에 한 소리가 일본 망할 것 같아요 하는 게나. 그런데 일본에서 이 대형 유통을 맡을 그 총책임자를 하다 보니까는 일본의 그 경제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잘 이렇게 체감이 된답니다. 체감이 되면서 느낌들이 진짜 소비 산업 쪽에서 너무 안 좋다 이거니. 그래서 그 대형 유통들도 일본에서 아마 빠지려는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별로 발언을 못 붙인 미국 대형 유통회사입니다. W로 시작하나, 그죠? 그 회사인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전제품들이 옛날에 강세를 지냈잖아요. 소니, 뭐, 파나소닉, 도시바, 이런 데서 뭐, 우리가 잘 아는 TV부터 해가지고 쭉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들이 사실은 거의 지금 이제 몰락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휴대폰 시장에 일본이 디지털 시대로 빨리 못 뛰어넘 스마트폰으로 또 못 전환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도시바 같은 경우는 작년에 SK가 중심이 된 한미일 컨소시엄이 사실 팔려버렸죠. 도시바 같은 경우 한미일 컨소시엄 그 중에 SK가 중심이었습니다. SK는 SK 하이닉스라는 옛날 현대회사 하이닉스 전자회사를 SK가 가지고 있는데 수율이라 반도체 수율이라 그러죠. 반도체 수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판에 몇 개 어느 정도의 확률의 반도체가 그 정상품이 나오냐 이러는데 보통 이제 80% 정도 되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한 85% 정도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한 60% 정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바를 산 이유는 이제 그 기술들을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한 기술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얻기 위해서 도시바를 좀 산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 치면 48층 조그만 반도체 칩안에 48개의 단으로 해서 3D 입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나노미터라 그러죠. 그러면은 1억분의 1mm입니다. 1억분의 1mm의 큰 선들이 그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적 어떤 전기적 신호들을 보내주고 받고 하죠. 이게 48개층으로 그 진짜 얇은 그 저기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개발한 기술은 96층입니다. 96층. 보통 지금 48층 정도에서 이렇게 48단 낸드 플래시 3D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가는 그 선들을 이렇게 깎아내고 이렇게 에칭하는 것들, 이렇게 에칭이라는 것들은 깎아내는 이런 기술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불화수소, 불산이라고 하시죠. 저번에 구미에서 불산 터져가지고 문제 막 됐잖아요. 차들도 막 부식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불화수소를 씁니다. 불화수소를 쓰는데 5,9이라 그래가지고 99.999% 진짜 높은 수율이죠. 이걸 써야지 한 80 몇 프로의 수율을 얻어낼 수 있는. 뭡니까 그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분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9.99%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주장하다시피 뭐 그걸 무기 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전략적 뭐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기 전용에는 특히 이제 뭐냐면 우라늄을 추출하는 겁니다. 우라늄의 다른 광물질들 불산을 통해내서 순수 우라늄을 얻어내는 방식이고요. 근데 거기는 사실 999%가 필요 없습니다. 999%가 필요 없고 뭐 99.9% 정도의 순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뭐 TV 요새 LED TV라는 이런 데 깎아내고 이런 것들도 99.9% 정도. 그냥 그런 것들은 국산화가 다 가능한 정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제 한일 간에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니, 그게 로켓을 쌓아 올리는 기술도 아니고, 한국에서 연구개발만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못 따라잡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뭐 개발하지 못할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편하게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제 이 것들을 전략 물자하면서 리스크가 생겨버린 거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이제 물론 이제 노동자들의 파업도 리스크에 하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통 멈춰버려 뭐 하게 되니까 이 리스크를 어떻게 근데 이런 소재들도 마찬가지. 소재가 들어오다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리스크를 안고 이후에 이제 기업들은 고민합니다. 당연히 이 리스크를 안고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본 시장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다른 데서 이 순두들만 안정적으로 공급을 떠날 수 있는. 한국 내에서도 이게 대한 개발들을 계속하겠죠. 한국에서도 99.9%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런 회사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순도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반도체 부분에 지금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족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서로가 가지는 국가주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주의들의 부딪힘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민중들, 세계의 민중들과 해서 오히려 아베 정부에 대한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벌이는 불매 운동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냄비 근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냄비 근성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확 붙을 수 있잖아요. 우리 월드컵 할 때 일본 애들은 그렇게 못 나왔어요. 우리는 막 와 나와가지고 그리고 촛불 우리의 냄비 근성이 없으면 촛불 그렇게 못합니다. 한국의 탁월한 이 냄비 근성 때문에 와락 타올리면서 확 밀어붙여버리죠. 그 한꺼번에 타올라서 밀어붙이는 힘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따라잡을 어느 국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진짜 확 타올라가지고 확 밀어붙이고 촛불로 해서 그래 박근혜 정부 끌어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사실은 이제 냄비 근성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 밀어붙이고 한번 일본 친구들은 어설프게 밟으면 기어오른대요. 확 밟아버린대요.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 토막 더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도안영님의 또 정세와 관련해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분이 다 하셔갖고 난 반도체 부분만 했어. 사회자 바꿔. 그러면 이전까지 계속 해오던 북한 관련 이야기를 관련해갖고 일본에서 붙여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가는 여행 간 사람들의 비율이 평년에 비해서 그동안에 금지되어 있었죠. 그게 시진핑이 방북하면서 그게 열렸는데 다그마치 한 30에서 50%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 가는 거는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돈을 쓰고 오면 북한에 나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북한에 관광 가는데 항상 최고의 문제점은 그거는 뭐라 그러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사고가 나면은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가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북한에 경제 제재가 있기 이전이나 좀 허술할 때 여행을 많이 갔는데 그때도 사고가 나면은 보상이 안 되고 이래서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진핑 방북하면서 시진핑이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지 여행자 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의 큰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은 중국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되지요. 즉 북한에 그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것을 허용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이 이제 중국 정부 당국자들한테 내려온 암묵적인 명령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몽땅 다 선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 안에 즉 1년 안에
한국과 미국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사전에 뭔가 시간 타임 스케줄이 다 정해졌다는 거죠. 좀 더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거기다가 뭐 경제대표부도 북한에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하반기에는 최소 금강산하고 개성 관광은 열릴 것 같고 경제사무소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개성공단까지 열릴 수도 있지 않냐. 빠르면은 다음 달. 조금 여유 두자면 한 두세 달 안에 그런 게 열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본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일본이 저렇게 한 이유는 남북미 한국 정상회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모습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겠지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마련해 뒀다가 그걸 보고 시나리오를 가동시킨 게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북한의 전술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전에 쓰던 거 통미봉남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갖다 북한에 연결시켜 주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쉽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이미 북한과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졌고 남한이 끼어들면은 그게 오히려 자기네 손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빨라진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제 북한 개방을 하게 되면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본은 미국은 절대로 준다고 안 그랬고 트럼프도 준다고 안 그랬으니까 결국에 들어갈 곳은 일본 자금입니다. 일본 자금이 들어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시진핑도 급했고 즉 일본 자금은 들어가는데 다만 얼마나 줘야 되는가 얼마나 일본이 북한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몇백만 불 정도 몇억 불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한 200~300억 불인가 뭐 그 정도 이야기도 있는데 심지어 그 이외에 북한 문화재까지 북한에서 출토해서 이제 탈취해간 문화재들의 가치까지 따지자면은 그거에 한 몇십 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덜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코치를 해서 북한이 더 받게 되면 또 역으로 우리도 북한에 대비해서 북한이 일본에 받아내는 개인 청구권을 대비해서 우리도 같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걸 갖다가 꺼려하는 면이 있지 않았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즉 타임 스케줄이 갖춰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좀 깎아보려는 이런 행동이 있지 않냐라고 예측을 하고 또 반대로 돈도 깎기는 깎아야 되는데 빨리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 시나리오를 가동시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보기에는 하반기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혹은 개성공단을 조금 더 나갔다면은 개성공단 관광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면은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열리면은 좀 더 빠르게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행동으로 보고 일본의 행동으로 보면은 내년 정도에는 경제 제재하고 별개로 뭐 미국이 바라는 뭐 군축 핵미사일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제출이 되고 어느 정도 행동이 많이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인 경제 우리가 바라는 맥도날드가 들어간다든지 트럼프 타워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생각보다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와 별개로 스케줄들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스케줄상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예측입니다. 또 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대로 된 진행과 그로 인한 뭐라 그래야 되나
이미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받아봤기 때문에 뒤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이 저렇게 할 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 우리나라 진짜 일본에 관광 간 사람들 진짜 잘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싸울 때 겪어봤지만은 우리가 일본에 관광 얼마 안 갔으면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관광 그거 취소 안 하면은 일본은 별 타격이 없었겠죠. 일본 취소해봤자.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관광을 많이 가니까 들었습니다. 저 1년에 일본에 관광으로 갖다 주는 돈이 한 11조가 넘다네요. 11조 넘는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우리나라 오는 거 거의 뭐 1조는 되는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 돈이 빠지면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우리나라가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거기도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아베 지역구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되게 관광 많이 가는데 그거 싹 빼면 됩니다. 독도 갖고 맨날 뭐라 그러는 시마네현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광을 많이 가요. 거기에 관광 수익이 절대적이고 그 관광객의 반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전에는 뭐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그 독도 관련 전시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딱 한 개 남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안 갈까 싶어갖고 그런 식으로 이런 일본의 행동은 조금 위협적으로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부에도 도움이 되고 일본의 급박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뭐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앞에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큰 타격은 있겠지만 큰 타격은 없고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인터넷에 옛날에 독립운동은 같이 모였지만 방 안에서 편안하게 불매운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촛불 들 때는 추운데 그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했지만은 불매운동은 그냥 안 살면 그뿐이고 일본에 놀러 안 가면 그뿐이니까 이렇게 편한 운동이 다 있냐라고 말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시면은 큰 힘 안 들이고 일본도 굴복시키고 우리도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북한의 금강산 관광, 갱성공단 관광 놀러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번 이런 사태들을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겨가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삼성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에는 그 제품들의 왔다 갔다 함에 대한 세계적 어떤 관계들, 유통망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삼성에는 수많은 해외 자본들, 외국 자본들이 글로벌 자본들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이 휘청거리게 되면은 이 글로벌 자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이런 관계들이 사실 있는데 아베가 이걸 사실은 국가적 어떤 차원에서 이용해 먹은 거죠. 사실은 이건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하고는 별로 안 맞는 어떤 대응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 선배 한 분이 이제 일본에 자주 갔었는데 그 뭐 섬유 관련해 가지고 자주 갔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일본의 폭주족들이 그렇게 살벌하대요. 오토바이 타고 막 역주행 촥 날리면서 그 처사들이 있잖아요. 처사들이 차 유리창 쪽 깨불고 막 이 살벌하대요. 그런데 얘들의 특성이 있대요. 경찰들이 딱 잡잖아요. 잡아놓고 이렇게 줄을 쳐놓은대요. 거기에다가 가둬놓은대요. 줄에다가. 가만히 있대요.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어쨌든 짝을 보다가 톡 뛸 준비를 하는데 안 그런데요. 걔들은. 일단 잡히는 순간에 매우 온순해지고 그 룰에 탁 따른답니다. 그 폭주족들조차도.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이제 한국인들이 가면 일본 애들이 약간 깔보잖아요. 한국인 상사니까는. 깔보는데 설건들여 놓으면 이것들이 탁탁 튄대요. 그 다음에 한번 시게 해가지고 막 죽여놔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깨갱해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막 쫙 낀다네요.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얼굴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옷차림이나 깃발 두고 따라가는 거 보면서 아 저거 일본이구나 뭐구나 아는데, 관광지 가면 그저 깃발 두고 쭉 따라가잖아. 보면서 우리가 아는데 대체로 얼굴들도 비슷합니다. 얼굴 차이 납니다. 예, 차이는 나는데 배우문 선생 같은 경우 중국에 섞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중국에 섞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 이런 사실은 상당히 닮아 있죠.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국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좀 이런 국가성 또는 민족성들을 이렇게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다루질러 한번 시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게 다뤄가지고 한번 죽어봐라하고 죽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갖는 맷집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겨나갈 힘들은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탁 끓어오르는 냄비 근성 속에서 딱 버티면서 좀 요새는 냄비들도 좋아가지고 이제 두툼한 냄비들 잘 나옵니다. 오래 끓습니다. 쫙 가면 열 잘 받고. 옛날 양은 냄비들 이제 한국에 없어요. 잘. 그죠? 양은 냄비들 없으니까는 우리들도 쫙 가면서 버텨보고 오래 가고 이래가지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현무님께서 내 일본말 너무 많이, 일본 관련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억수로 싫어하시던데요. 그죠? 예, 싫어하시던데, 또 일본과 관련해, 이제 일본이 지금 일본 씹는 게 사실은 대세입니다. 그래서 예, 배현무 선생님 모시고 예, 일본 관련 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사람 닮은 배현무입니다. 제가 지금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중국을 다니고 있는데, 뭐 다니면서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지역마다 여친 사귀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능합니다. 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일본을 좀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니다 보니까는 제1교포 또는 일본 사람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사귀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대부분이 여성이라서 지금도 간혹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만납니다. 만나고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도 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누었었는데, 저는 오늘 제가 발언을 신청했는 이유는 우리가 일본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언론에 저런 게 나오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댓글들을 보면서 한국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굉장히 일본을 갖다가 존중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 이 정부와 생각을 달리한다라고 오판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 점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꽤 흘러서 제1교포가 2세, 3세, 4세 이렇게까지 흘렀지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 또한 일본말을 쓰고 있고, 뭐 유창한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전혀 이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한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뭐 30가구가 되었던 50가구가 되었던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1교포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우편물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한국에서 왔는 우편물이 많다든지 한국어로 된 다른 뭐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다든지 해서 평상시에는 아주 친하게 잘 지내다가 저 사람이 제1교포라는 걸 아는 순간 그 마을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례는 내가 신을 신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가 필요해서 신발 수리를 하러 갑니다. 그럼 가게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지요. 아주 반갑게 그리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데 신발을 벗어줬을 때 그 신발에 메이크에 한국 글자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많이 느껴요.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자, 첫 번째 사례에서 한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교포가 있으면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일본의 극우들이 아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베도 바보가 아닙니다. 어쨌든 극우는 자기와 늘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아베가 손을 벌리는 것은 일반 민중들입니다. 왜냐? 참의원 선거든 중의원 선거든 거기에는 퍼센테이지가 달려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 대략 한 20% 정도가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이웃나라인 한국과 교류하고 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일본 사람은 1등 국민, 한국 사람은 2등, 3등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양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지만은 과거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쪽에 식민국가를 갖다가 많이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외부에는 아닌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근저에는 그것이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할 때 어쨌든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번에 우리의 대처라든지 행동들이 바르게 나오지 않을까. 일본 정부처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보고 오판을 하면은 아베 같은 저런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연장해서 저는 요즘 사실 물론 화가 나겠지만 저는 참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우파 좌파에서 이쪽의 성향 저쪽의 성향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중도층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판단하기엔 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쪽으로 쭉 쏠렸다가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좀 쏠렸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베가 하는 행동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행동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좀 더 사람들의 생각이 뚜렷해진다. 선명해진다. 내가 무언가를 좀 착각하면서 판단을 갖다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저는 어찌 보면은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정확히 알자. 정확히 알자. 일본에는
우리 혹시 언론의 혐한에 대한 데모 이런 거 말고 목소리 혹시 국민들이 내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지?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공무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뭐 가까이 있는 면사무소, 뭐 도시에 있는 동사무소 이런 데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의 같은 게 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의 뭐 활동, 프랑스에서 뭐 있었던 노란 조끼 등등이 일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땅값, 집값 비싼 거는 다 아실 거고 물가 비싼 거 다 아실 건데 대졸 대기업 초봉이 한국보다 작아요. 대략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으면은 뭐 연봉 한 3,500, 4,000부터 출발을 한다면은 일본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은행에서 근속 근무를 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보다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근근히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성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일본을 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겪었는 사례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힘차게 쳐주십시오. 배현무 선생님이 우리 배현무 선생님이 좀 오버한다 오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에 뭐 다녀 보시면서 옛날에 일본 많이 가면서 그 경험담과 또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생각한 게 나 이놈의 무대를 그때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올라와도 끄떡없네 하면서 얼마나 오래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그 생각이 뒤에서 딱 들더라고요. 아까 제일교포 이야기 잠시 하셨잖아요. 제일교포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자이니찌라 그러죠. 자이니찌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존재. 그래서 그 중간인 또는 경계인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진짜 피나는 그 삶들이 사실은 어떤 책들 보면은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일본으로부터 배척받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 사람 아닌 거고 이런 사람들 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일제 징용 갔다 거기서 앉으신 분들 일제시대 때 넘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일교포들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아베 정부가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것 같은데 사실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이제 상당 부분은 부메랑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떡은 제가 오늘 쏜 겁니다. 맛있죠? 예. 특별히 소문난 떡집에서 특별히 주문했는데 50개를 했어요. 50개를 해서 혹시 더 드시고 싶은 분은 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떡밖에 안 쌌습니까? 예? 떡밖에 안 쌌습니까? 음료수 샀습니다. 예. 겨우 요겁니까? 또 쏘겠습니다. 뭐 말씀하십시오. 예. 이거 뭐 제주도 오메기 떡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메기 떡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한번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번 이걸 이제 딱 돌렸습니다. 신자들한테.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배현무 씨 같이 미운 사람은 하나 더 먹어도 됩니다. 미운 놈 또 하나 드셔도 되고. 그리고 가실 때 가져가셔도 됩니다. 단 내일 아침까지 놔두시면 쉽니다. 쉰다는 말은
방부제를 안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로 시원하게 먹으려면 30초, 따뜻하게 먹으려면 1분 돌리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우리 부인께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짧은 요리 뭐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미영님 노래 오늘 넘어가면 안 돼. 왜요? 그 무대가 제 침이 다 제가 괜찮아요. 너무 가까워요. 원하고 있어요. 우산 쓰고 진짜 칩니다. 우산 쓰고 드릴게요. 중간에 뭐 이렇게 막을 어떻게 하는 예, 거 괜찮습니다. 선생님 친구 해줘요. 그 친구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오지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살짝 하시고, 제가요? 예, 그게 걱정되면은 저 밑에 내려가서 노래 부르세요. 너무 가까워서 진짜. 그러니까 저 밑에 예, 내려가서 살짝 부르면 되죠. 가지고 이 근거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전 멀리서 봐야 이쁜데.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 꽉 차고, 그죠? 예, 아주 꽉 차고 참 좋습니다. 저 바깥에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깥에서 못 들어오고 우산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들은 원래 공부를 못해서 앞에 못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미영님 노래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미영님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준비 다 연습 다 해놓고 왜 그래요? 위원장님 뭐 바로 아니 그것도 그건 사회자 마음이에요. 어디에다가 어떤 순서를 껴넣는지는 오래간만에 사회 한번 보는데 그죠? 이 사회자의 이 권한을 힘껏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명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참 설득력이 있으시네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사실 앉아서 끝까지 안 하려고 버틸라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네. 예, 두 곡 준비했는데 그 행진이란 곡과 서울에서 평양까지 두 곡 준비했거든요. 근데 행진 넘어갈까요? 아이, 두 곡 다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먼저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 얼마죠? 공짜 이렇게 할까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얼마예요? 45,000원. 일단 오늘 공짜로 할게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 내 땅 평양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난 족팩 몰아내고 통일 만든다면 돈 못 벌어도 나는 좋아 이산가족 데리고 갈래. 돌아올 때 빈차 걸랑 울다 죽은 내 형제들 묵은 편지 원혼이나 거두어오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 불렀다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 불렀다 와, 가사 들렸다. 와. 예, 분단 적폐 몰아내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앞에 분단 이렇게 넘어가고 적폐 네. 아, 네. 한번 미끄러졌다. 아, 그래요? 와. 행진. 아, 이런 날 비도 오고 이러는데 좀 뭐 이렇게 비에 어울리는 사랑 노래 이런 거 부르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노래가 없어서. 네, 그냥 행진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빼지 말라 테니까. 사람이 있어. 빼라. 오늘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어찌됐든. 예. 근데 앞으로 여기서 집회를 쭉 하는 거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마. 물빛 하지마. 어? 하지마. 훨씬 더 이 서로의 호흡들이 가까워지고요. 아, 이거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좋겠네요. 겨울에 비닐 옆에 딱 치고, 그죠? 빨리 먹으면 입장 뭐 하고. 그렇죠. 예, 저기 이모 선생님께서는 입장 뭐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 이혜경 씨요? 네. 콕 찍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됩니다. 오늘 사실은 순서 중에 우리 박민주 김명 부부가 신나는 율동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오늘 또 어차피 못할 뻔했어요. 그죠? 워낙이 이 정도 무대로는 택도 없죠, 사실은. 박명 우리 김명 씨가.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왜 오늘 못하게 됐느냐면은 집에서 이제 대천으로 이사 갔잖아요. 인터넷을 하려니까 유튜브 동영상이 잘 안 나와서 연습을 못했대요. KT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은 인터넷 빵빵하게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이 인터넷 때문에 우리 순서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KT 인터넷 깔아주세요. 여기까지 작작하게. 정중하게 부탁하셔야 되는데.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대를 여기서 춤추고 우리가 여기서 굳이 볼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앉아서 보고 여기서 춤추면 되지. 그 방식도 있네요. 내려다보면서. 아니, 여기서 춤추면 되지. 아니면 춤추는 거를 네. 영상 찍어서 네. 올리라고 했어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 뭐 스크린 하나 해놓고 또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항상 그러죠. 홀로 위원장이라고 하시죠. 홀로 위원장. 지금까지 한 3년간 장기 집권을 해오신 장기 집권을 해오신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모시고 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바람에 신세 져졌습니다. 그죠? 예, 반갑습니다. 사드배지철의 성주투쟁위원회에서 성주군의 투쟁위원회 이름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구호를 써서 그걸 결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스티커도 만들고 이런 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걸 하는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구호나 뭐 스티커 모양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투쟁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일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쩌다 보니까 전부 일본 발언을 해서 일본 규탄대회가 된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은 한 번도 우리나라 유사일에 우리한테 도움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게 하나고요. 하나는 아베의 경제 침략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신라시대 때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김춘추의 태종무열왕의 첫째 아들이 문무왕인데, 문무왕이 이제 당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이 온전한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이에요. 이 왕이 대항암이라고 저 간포감에 있죠. 수중 왕릉을 바다에 나를 거기에 해락해가 대항암을 만들어서 동해에서 쳐들어오는 외구의 침략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적 기록을 봤을 때 신라시대에도 외구의 침략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우왕이 집권할 때 14년 동안 378번의 외구가 침략을 했습니다. 고려 말까지 침략을 계속했는데요. 정몽주, 여러분이 아는 최영 장군, 이성계 장군, 이런 사람들이 계속 토벌을 했어요. 마지막에 박이라는 장군이 쓰시마섬, 지금 대마도를 점령을 합니다. 백을 100척 몰고 가 300척을 침몰시키고 잡혀간 고려인 10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1393년부터 5년간 또 54회의 외구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때 이성계가 했는 말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극적은 외국의 침략이다 할 정도로 외국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좀 빨리 발언을.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명랑을 보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불멸의 이순신 이런 영화 드라마가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어요. 동학농민혁명이 뭔지를 잘 몰랐죠.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동학난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난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 일본군하고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동학농민 운동 됐다가 동학농민혁명 된 게 얼마 전이에요. 제 살아있을 때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때 상황을 알려면은 이제 녹두꽃 드라마 봤죠. 마지막에 끝날 때 누가 나옵니까? 김창수가 나오죠. 김창수가 김구 선생이에요. 그래서 녹두꽃을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일본의 침략을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의병운동이 있습니다. 의병운동을 상세히 알려면은 미스터 션샤인, 그죠? 그 다음 그 위에 독립운동을 보려면은 나왔는 게 이제 암살, 뭐 밀정, 대장 김창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봉오동 전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예를 들면 녹두꽃이나 미스터 선샤인, 뭐 독립운동 영화들이 나온 게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안 나옵니다. 전두환 박정희 때도 안 나와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현대에 왔어요.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현대에 왔는데 1965년 박정희가 한일협정을 맺어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하나도 못 받고 3만 달러 그냥 돈으로 주고 돈 더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유동인 대변인을 팼어요. 팼는데 다쳤어요. 치료비가 10억 달러 드는데 일본에서 3억 달러 줄게. 그거 갖고는 치료 못 한다. 더더 이렇게 그러면 2억 달러 빌려줄게.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한일협정 맺고 나서 1965년부터 2018년도 54년간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가 적자 본 게 아까 유동인 대변인이 이야기한 708조 원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무역에서. 근데 중간에 이제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2차 대전이 이제 일본하고 나치, 무솔리니 이렇게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나치 독일은 독일이 분단됐는데 그럼 여기도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분단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분단 때문에 빨갱이라 하면서 친일파들이 득시하기 시작한 거죠. 독립운동 행사는 빨갱이로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분단 때문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 때 무기를 공급한 게 아니고 전쟁 물자 때문에 일본이 경제가 원자폭탄 2개 맞고도 다시 일어선 거죠. 그 위에 2018년까지 무역적자 708조까지 보면서 우리의 덕을 봤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저들이 하는 거는 거의 아베가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일본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덕이 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친일 정권이 예를 들면 다카키 마사오 65년도 한일협정 그따구로 맺었죠. 츠키야마 아키히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 함께 좀 기다려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지랄해갖고 2008년도에 그랬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검증 승인을 했다고. 박근혜 때와가 어땠어요? 2005년도에 위안부 합의했단 말이에요. 2015년도에 16년도에 사드 배치하면서 그 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맺었잖아요. 우리 그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이게 사드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경제보복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박정희든 뭐 이명박이든 하야하를 꼭 끼우든 다 그 일본에 시키는 대로 구신구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일본은 저거는 우리가 시키면 다 한다 이게 된 거죠. 한 번도 반발을 안 하니까 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가 지금 경제 침략을 하는데 저는 이걸 허수라고 봐요. 첫째,
우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루느냐?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우리의 무역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변화 조건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불화뭐 가스인가? 불화수소를 러시아에서 주겠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주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냉전 시대에, 분단 냉전 시대에 우리는, 한국은 일본, 미국이 같은 편이고 북한은 중국, 소련이 같은 편이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냉전 시대에 바뀌면서, 거기 서서히 바뀌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남북 문제가 지금 잘 풀리고, 북한이 계속 일본 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일본이 저거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북한이네, 이런 사고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국제관계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무역도 우리가 다변화를 해서 한 국가나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도 옛날에 생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본의 물건이 싸니까 썼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비싸니까 안 쓰니까 중소기업 기술 발전이 안 된 거죠. 지금 다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본에 적하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해져요.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토착 외구라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압력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다 드러나고 있다. 명쾌하게. 외구가 뭔지 알아요? 외구가 외놈이 도둑질 한다가 외구예요. 뜻이 외놈들이 와가 우리한테 도둑질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도둑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야, 여 금반지는 이 서랍에 있고 돈은 이 금고에 있고 다 가르쳐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토착 외구야. 그래서 토착 외구의 본질이 지금 다 드러났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4.2 독립만시운동 100주년 기념을 태극기 흔들었잖아요. 태극기 부대만 태극기만 흔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근데 일본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태극기를 막 이제 페북에 올려요. 올리니까 태극기 부대의 태극기가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요, 다양하게 지금 아베가 적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지고 외교 관계가 다변화되고, 그죠? 우리나라의 토착 세력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쁜 놈들이구나, 저 집단이 나쁜, 조선일보도 그랬잖아요. 제가 2016년도 저 성주군청 앞에서 조선일보, TV조선 욕하면서 이랬죠. 아, 천황폐하, 우리 대일본 제국 시민들은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명시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한 달 보면 생사람도 좀비 된다. 뭐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는 8만 대증기라고 내가 치료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예. 그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 7월 30일 연설했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조선일보가 천황폐하만 외쳤는 것 같아요. 6.25 때 이명군이 쫙 내려가 점령하니까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고요. 호해로 뿌렸다고. 그리고 전두환이가 딱 쿠데타 이러니까 전두환 깎아 만세했다고. 지금 아베 만세하고 있잖아요. 그런 신문이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드러났죠. 그죠? 그 다음에 김무성의 뭐 친일파 후손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게 토착 외구들이 계속 자유당부터 민주공화당, 자유 없는 자유당, 공화 없는 민주공화당, 민주정의 없는 민주정의당, 민정당, 전두환 때, 그죠? 민자당 내려와서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까지 내려오는 이 토착 외구 세력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분발해서 버림카드도 걸고 일본을 규탄하면서 일본 여행 안 가기 지금 영향이 있어요. 일본 물건 안 사기 목록이 계속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저게 일본 제품인지도 몰랐는데 이 바람에 지금 이것도 일본 거 이것도 일본 거 다 나오잖아요. 다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던 게 모르고 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인 효과로 다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본과의 관계, 지금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청와대에서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벌떡 뛴단 말이에요. 미국은 빨리 손 띄고 일본이 요쪽에 관리해 주길 바라는데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맺으면 일본이 지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떡 뛴 거죠.
그리고 어떤 교수는 제가 이게 마지막에 어떤 교수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가 한일 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나 이런 거를 깰 수 있고 일본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북한에게 달려 있다. 북한은 한 번도 협정을 맺었거나 보상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남북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한이 일본과 협약을 맺기 시작한다면, 조일 협약을 맺으면은 북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고, 협상을.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평화. 그러면은 일본 여행 안 가고 우리는 금강산 가고 싶다고 외쳐서 금강산 문이 열리도록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은 지금 제가 보는 정세는 아주 잘 가고 있다. 당장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내공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은 일본 규탄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그 사드 처음 배치할 때도 사실 일본의 역할들이 상당히 컸죠. 놈들이 뒤에서 뽐뿌질해서 했고 하면서,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일본 관광 가시고 싶은 가시라. 가서 방사능 쌀 먹고 싶으시면 그 방사능 후쿠시마에 나온 쌀들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먹인다 그러죠. 그쪽으로 주로 판매한다 그럽니다. 그거 드시고 싶으면 가셔도 됩니다. 그죠? 네, 그거 드시고 싶으면 가셔도 됩니다. 방사능이란 건 참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 때는 그 대에서는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후대에 진짜 많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냥 후쿠시마에는 엄청난 양의 오염 폐수들이 지금 바다로 버리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래 포경 작업도 시작하고 있죠. 고래잡이 작업 같은 것도 시작하고 있고. 가만히 보면은 세계에서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일본 정부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가다가는 세계로부터도 상당 부분 지탄받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가 10년, 20년 전 경제가 아닙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벌써 일본은 주춤 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남북 간의 관계들이 이렇게 열리면은 한국의 잠재력들은 훨씬 커질 것이고 우리도 대륙으로 뻗어나갑니다. 근데 일본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는 대륙으로 가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사실은 매우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저것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터널 이야기도 나왔어요. 현해탄 터널. 그거 안 뚫어주죠. 미쳤습니까? 뚫어주게. 그죠? 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왜 우리 그 국유재산 관리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송 걸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특례제한법.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가지고 국유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근데 롯데가 그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던 땅하고 롯데 부지 여기 골프장 부지하고 맞바꾼 것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하주희 변호사님이 민변도라고 해서 소송 걸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9월 초쯤에 재판이 완료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우리 이제 농사들도 어지간히 좀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있잖아요. 버스 오랫동안 세워놓고 맨날 우리 여기서만 왔다 뒤로 뺐다 여기서만 왔다 뒤로 뺐다 하는데 그때 버스 한번 가입시다. 그죠? 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열릴 건데요. 서울에서 열릴 건데 서울에 촌놈들 한번 올라가서 한번 우리의 기세를 또 한번 보여주고 또 그에 대해서 의외로 판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면 쫄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뭡니까 김상화 씨하고 그다음에 이민수 씨하고 재판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가봤자 뭐 한 10명 정도 이 정도 갔는데도 판사가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어디 성주에서 하셨습니까? 묻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왔다 가니까는 뭐 하면서 좀 뭐 조용히 해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김명 씨가 식족했다가 또 시비를 걸어요. 또 그거 가지고 김명 씨가 하도 가짜 하니까 옛날 그 80년도 재판 같은 경우 저희들 상상도 못 하거든요. 80년도 재판 그 시국 사건 재판들은 막 검사한테 욕도 하고요. 야 이 새끼 아가리 닥쳐라 검사한테 공판 중에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던 어머니는 그 고문신 꺼내가지고 판사한테 줘 던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뭐 80년대에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걸 어찌 할지를 못해요. 뭐
그런데 감치명령도 내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사실 86년대는 오히려. 근데 요즘 가니까 야 분위기 엄숙해졌대요. 재판장 분위기. 이것들이 더 판사들 더 아주 고도로 권위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조겠다고 그거 가지고 식조겠어요. 아 쪼갤 수 있지. 그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미영 씨도 열받아가지고 시비 걸리고 나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야. 그래서 가면은 생각보다 애들이 판사들이 소심합니다. 이것들이 뭐 40 파가지고 기어 올라가서 그런지 매우 소심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좀 신경 쓰이도록 한번 해주는 것도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같이 조맞춰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 이상으로 636회자 성주 사도반대 성주 촛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